안녕하십니까. 경주지의 금병철입니다.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의 2021년도 9월달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사진 구도와 강선, 촬영 시각 넓히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구도와 강선입니다. 사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가로 화면으로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든 손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입니다. 왼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잡고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은 다음 오른손 검지로 셔터를 조심스럽게 반만 눌러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셔터를 마저 누릅니다. 세로 화면으로 촬영할 때는 왼손으로 카메라 렌즈를 받쳐 잡고 오른손으로 잡은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려 잡은 다음 반 셔터를 눌러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셔터를 누릅니다. 왼쪽 사진은 세로 화면으로 촬영 시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가로 화면으로 촬영 시 올바른 자세입니다. 위의 사진은 잘못된 세로 그립 자세로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여러가지 변형 자세로 촬영할 때 불편합니다.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 필요한 셔터 속도입니다.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 요구되는 셔터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셔터 속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담장이나 전신주에 몸을 기대고 촬영하여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삼각대가 없다면 카메라를 돌 위나 자동차 위에 올려놓는 등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5mm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셔터 속도입니다. 렌즈 길이가 24에서 28mm일 때는 30분의 1초입니다. 35에서 50mm일 때는 60분의 1초가 나와야 됩니다. 135에서 200mm일 때는 250분의 1초가 나와야 합니다. 300mm일 때는 500분의 1초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600mm일 때는 1000분의 1초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흔들림 방지할 수 있는 셔터 속도는 1초를 해당 렌즈 초점 거리 수치로 나누면 됩니다. 기본 구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제와 부제 선정입니다. 어떤 장면을 사진에 담고자 한다면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주제와 주제를 돋보이게 할 부제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부분에 초점과 노출을 맞춘 다음 촬영합니다. 왼쪽 사진은 단풍나무를 주제로 배경에 담장을 부제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전경의 인물을 주제로 배경에 단풍을 부제로 하였습니다. 황금 분할 구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분할 구도를 이용하면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주제와 부제를 황금 분할선에 위치하면 아름다운 구도를 연출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선은 퓨바인더의 격자선을 이용합니다. 직사각형에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1대 1.618 약 3대 5이면 황금 분할이라 합니다. 위의 사진은 하면을 3분의 1로 3등 분할선을 표시하고 분할선들이 만나는 3등 분할점에 A, B, C, D 주제에 부제를 배치합니다. 3등 분할 화면의 구성의 사진의 예입니다. 좌측 사진은 까치를 좌측 황금 분할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요 사물을 오른쪽 황금 분할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역광을 이용하는 데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선의 종류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인 만큼 빛의 이용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빛 방향에 따라 사진은 많이 달라집니다. 빛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피사체를 보는 것은 순광이라 하고, 해를 바라보면서 피사체를 보면 역광입니다. 좌측으로 반역광, 측광, 사광이 있고 우측으로도 반역광, 측광, 사광이 있습니다. 다양한 빛의 방향 중에서 사광은 피사체의 4분의 3은 밝고 4분의 1은 어둡게 나오는 강선으로 질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풍경사진과 인물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반역광은 피사체의 4분의 3은 어둡고 4분의 1은 밝게 나오는 강선으로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입체감을 표현하기 좋아 드라마틱한 작품을 촬영할 때 이용합니다. 역광은 어떤 강선보다 콘트라스트가 강해 일출이나 일몰이나 실루엣 사진 등 빛을 소재로 하는 사진에 많이 이용됩니다. 역광 사진 촬영은 플레어가 생기기 쉬워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려면 역광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순광 사진으로 인물의 얼굴은 잘 표현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역동감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역광 사진은 얼굴은 볼 수 없으나 사진에 박진감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의 방향은 작품 촬영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어 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역광 사진 촬영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플레어 현상입니다. 촬영할 때 빛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렌즈 앞에 후드를 부착하고 손, 모자, 반사판 등으로 빛을 가려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에는 플레어 현상이 없게 생겼지만 오른쪽 사진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손으로 가려 플레어를 방지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플레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가진 자국이 1번처럼 포함되었습니다. 이 손으로 가렸지만 16mm 강광 렌즈이기 때문에 플레어가 일부 남아있었고 편광 필터로 인하여 가해의 비네팅 효과도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포토샵에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그렇게 또 깔끔한 사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춘천 호반을 달리면서 촬영한 사진으로 도로 오른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며 역광 상태인 물 안개가 환상적입니다. 태양을 피사체로 가리기입니다. 역광으로 태양이 강할 때는 전방의 피사체를 태양을 가리면 좋습니다. 피사체는 실루엣이 되어 힘찬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피사체가 태양광을 투과광으로 받아들이면 다양한 색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전방의 피사체로 태양을 가리는 적극적인 역광 대처법으로 힘찬 실루엣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빛나는 태양을 단풍 나무가지로 가려 플레어를 방지하고 단풍잎이 투과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촬영 시각 넓히기입니다. 수평인가 수직인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수평으로 위치하고 또 카메라 푸파인더도
수평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사진을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형 구도로 시도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수직형, 수평형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현장 그때 촬영 장소에 따라 수직형 또는 수평형을 촬영한 후 나중에 최종 사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직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수평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시고 회원님들께서는 어느 것이 좋다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뺄셈의 예술입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또한 뷰파인더에도 많은 사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많은 피사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사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선 주요 피사체를 정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프레이밍 할 때는 주제를 가깝게 접근하거나 망원 렌즈로서 멀리 촬영합니다. 우측 사진처럼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은 망원 렌즈로 찍는 거고 이렇게 넓게 찍어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다가갑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고 여건상 갈 수 없을 때는 비로소 망원 렌즈를 사용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멀리서 사진을 촬영하고 다가가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며 상대방이 사진을 찍는구나 알아차리면 친근감을 표시한 후 촬영 협조를 요청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도 시내에서 우유를 배급하는 장면을 망원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계속 다가가면서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사진에 찍히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글 실험 및 다른 시각입니다. 카메라 뷰파인더에 제한된 사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폭넓게 보아야 합니다. 같은 피사체라도 카메라 앵글을 로우 앵글 또는 하이 앵글로 변경하여 촬영해 보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카메라를 기울여 사선으로도 접근해 촬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에는 처음에 떠오르는 이 사물을 보고 오른쪽처럼 왼쪽이나 오른쪽, 아래, 위로 움직여서 촬영해 봅니다. 또한 로우 앵글로도 접근해 보고 하이 앵글로도 접근하여 찍어 봅니다. 디테일입니다. 뜻밖의 장면이나 풍경을 접할 때 실제로 다가가서 살펴보면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하여 조리개를 너무 조이면 셔터 속도가 안 나와 흔들려지기 때문에 조리개를 잘 조절하여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바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하여 F값을 16으로 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F는 5.6, 셔터 속도는 90분의 1초로 설정하고 빠른 셔터 속도로 촬영하여 디테일을 묘사하였습니다. 접사 사진에서 디테일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접사 렌즈의 피사계 심도가 낮으므로 최대한 조리개를 조여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장미꽃을 접사 사진으로 찍을 때 F13 셔터 속도 125분의 1초로 설정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물방울의 디테일이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피사체와 관계입니다. 피사체들 사이에 만들어진 선, 형태, 색상을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밭에 설치된 비닐 구조물, 야적땡 통나무들, 빌딩의 창문, 귀화의 베어링이 아래 사진에 보면 있습니다. 선의 구성 요소들이 추상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흥미를 유발합니다. 기와의 패턴, 창문틀의 패턴, 비닐 용지의 패턴, 나무 두번형의 패턴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연출하면 피사체가 하찮은 것일지라도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어울림은 사진에서 가장 근본이 됩니다. 좌측 사진은 강의실 복도를 촬영한 사진으로 따뜻한 색감의 오후빛이 창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와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사진의 기본이 되는 어두운 빛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모두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는 밝은 부분은 감상자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어두운 가운데 다리하고 예들린 데 빛이 들어오면서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숨기거나 드러내어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합성할 때 이용합니다. 마스크 영역을 만드는 작업은 흰색 종이에 검은색 영역을 가위로 오려 구멍을 뚫는 개념입니다. 구멍이 뚫린 영역에는 바로 밑에 위치한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곰인형과 호수의 사진을 작업해 봅니다. 파일 열기에서 곰인형과 호수 사진을 불러옵니다. 곰인형에서 모두 선택을 한 후 열기를 합니다. 곰인형 사진을 복사를 합니다. 호수 사진에 붙이기를 합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적당하게 조정한 후 위치를 적당하게 집어넣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은 곰인형의 오른쪽 레이어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하고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한 후 불투명도를 89% 정도 합니다. 사진을 확대를 한 후 가에 테두리부터 작업을 해 나갑니다. 곰인형의 경계선을
지울 때는 사진을 더 확대한 후 브러쉬를 좀 더 작게 줄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지웁니다. 다음 브러쉬를 좀 더 크게 키워서 남아있는 부분을 마저 지웁니다. 사진을 더 확대하여 더 깔끔하게 지워졌는지 더 지워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깔끔하게 지워졌다고 생각이 되면 파일을 2개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을 한 뒤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JPG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회 9월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